자, 우리가 NCS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념편에.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실전편에서 이제 실제 그 NCS에서 출제됐거나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또 다뤄보게 되겠는데, 일단 이 단원 개념편을 다 그 학습을 한 그 학습자들한테는 실전편이 그렇게 난해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미의 그 5회의 미술 실기 중 4회에 걸친 실기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평균이 80점이 되기 위해 다음 시험에서 받아야 할 점수는 뭐 다 더해가지고 그 4로 나눠도 되겠지만 그 5로 나눠야 되네. 80점. 자, 우리가 그 편차를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점. 10점이 모자르네요. 그죠? 여긴 평균이 딱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5점. 여긴 플러스 5점이잖아요. 그죠?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없어지면은 평균이 된 거고 10점이 모자르니까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점을 맞으면 될까요? 5회에는 90점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는데, 또는 뭐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간단하게 푸는 건데, 70 플러스 80 플러스 75, 85. 몇 점을 맞았나요? X점을 맞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몇 회로 5로 나누면 이게 80이 되는,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도 되죠. 그러면 X는 또 90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단원 종합학습 문제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번, 4번 좌우로 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0개의 별량 3, 6, 7, 5, 17, 2, 7, 8, 15에 한 개의 별량만을 제거했을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평균은 어느 거, 지금 이거를 빼거나 하면은 평균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문제예요. 중앙값이라는 거는 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 3, 6, 7, 7인가요? 7, 7이 3개네. 7, 그 다음에 8, 둘, 넷, 여섯, 일곱, 8. 3, 2, 3, 5가 있네요. 2, 3, 5, 6, 7, 7, 8, 10, 15. 편의상 콤마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 하나를 제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중앙값이 뭐예요? 7이죠. 그죠? 근데 7인데 어느 거 하나를 어느 거 하나를 갖다가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2를 제거를 한다 그러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8을 제거한다 그래도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받으니까 중앙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최빈값 또한 어느 거 7을 없애도 지금 7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걸 없앤다 하더라도 설마 7을 없앤다 하더라도 최빈값은 변하지 않겠네요. 그죠?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가볍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XY가 자연수이고 X는 Y보다 작고 Y는 14보다 이런 관계가 가질 때 중앙값은 어느 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8이 가장 작은가요?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5, 16, 17, 19, 그 다음에 XY가 있는데 둘,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하나 더 썼네. 둘, 넷, 여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를 못 빼먹었죠? 8, 10이 있나요? 아, 10을 빼먹었네요. 자, 10.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XY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건 차근차근 내면은 골라낼 수 있어.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14보다 작네. XY가 14보다 작으니까 14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13이니까 뭐 여기 13이 된다든지 뭐 여기에 들어간다든지 여기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Y, X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중앙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XY가 15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15 좌측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Y가 여기가 Y가 있고 뭐 X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앙값이 몇 개래야 돼요? 9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니까 어 Y가 중앙값이 되나야 되나요? 그러네. Y가 중앙값이 돼야 되니까 중앙값은 Y가 돼야 돼. 15, 16, 17, 10. 그러면 14. 잠깐 이 문제가 13. 문제 제가 뭘 하나 지금 잘 빼먹었나요? 다섯 번째 오는 값인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이쪽으로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오는 게 중앙값이네. 중앙값이니까 14보다 작으니까 13, 12, 11, 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13이 있으니까 13보다 작으면 여기에 끼는 거니까 13이 중앙값이 될 거고 만약에 14는 안 되니까 13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13이 중앙값이 될 거고 그죠? 만약에 x 13, 11이 있다 하더라도 13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이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개가 들어가는데 y가 15 좌측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4 좌측인가요? 14 좌측이니까 13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13이 들어가든 12가 들어가든 11이 들어가든 14는 아니까 13보다 큰 숫자는 없으니까 이게 무조건 중앙값이 되겠네요. 13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중앙값이 13이 나오고 또 10, 뭐 2가 나온다 하더라도 13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그냥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중앙값이 가장 큰 것은 3번. 자, 요거 보니까 1, 2, 3, 4, 5, 6이네요. 1, 2, 3, 4, 5, 6. 짝수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n. 2분의 n이면 2분의 6이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런 짝수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평균을 내면 되니까 이거의 중앙값은 3.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뭐야? 4, 5, 둘, 넷, 여섯이니까 2 두 개고 4 두 개고 5, 6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짝수네. 둘, 넷, 여섯이니까 요거 둘을 더해가지고 일어나니까 둘 다 4니까 중앙값이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2, 3, 4, 4, 2, 3, 4, 4, 5, 6, 9, 둘, 넷, 7개네요. 그죠? 둘, 넷, 여섯, 7개니까 가운데 네 번째니까 이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 2, 3, 1, 2, 3, 그 다음 뭐야? 5, 5, 6, 6이네. 5, 5, 6, 6이니까
4개니까 둘, 넷, 여섯, 7개니까 5가 중앙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2, 3, 그 다음에 뭐 1, 2, 3, 4, 5, 6. 홀수니까 중앙값이 3이 되네. 그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아래 편은 지하철 은정이가 5회에 걸쳐 실시한 음악 실기평가 받은 점수를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수학 시간이니까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 지혜하고 은정이하고 이렇게 본 거네. 그죠? 지혜의 점수의 최빈값은 지혜의 점수의 최빈값, 지혜가 제일 많이 받은 건 이거네. 그죠? 최빈값은 9예요. 그죠? 중앙값은 6, 7, 8, 9, 9니까 이게 중앙값이니까 최빈값은 중앙값보다 높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보자. 그럼 은정이의 점수의 평균은 최빈값이 얼마예요? 최빈값이 9네요. 평균은 다 더해 보겠습니다. 18, 28에다가 36, 41이니까 5, 8.2인가요? 8.2는 최빈값보다 낮죠. 이건 틀렸고. 지혜의 점수의 평균과 은정이의 점수의 평균은 같다. 지금 이건 구했죠. 이게 누구 거였죠? 10, 9, 28. 이게 은정이가 8.2였나요? 그 다음에 지혜는 9, 28, 26, 33, 39죠. 얘는 총점이 30이고 얘는 41이니까 41이고 39니까 당연히 누가 높아요? 은정이가 높겠네. 그죠? 같지가 않네. 그죠? 평균이 틀리죠. 지혜의 점수의 중앙값과 은정이의 점수의 중앙값이 같다. 볼까요? 6, 7, 8, 9 이게 중앙값이고 5, 8, 9, 9니까 이게 중앙값이네.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시 5, 8, 9, 9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네 이것도요. 중앙값은 다르다. 지혜의 점수의 최빈값은 은정이의 점수에 지혜의 점수의 평균값. 지혜의 점수의 최빈값이 얼마였어요? 9점이었죠. 그 다음 은정이의 점수의 평균은 8점이었으니까 최빈값이 더 높죠. 그러니까 낮다니까 답은 1번.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표는 경진이네 반 학생들의 두 연극 A, B를 모두 관람한 후 적어낸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A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을 A점, B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을 B점이라고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여기에서 경진이네 반 학생들 모두가 두 연극 A, B를 봤으니까 총 인원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A도 보고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 여기가 몇 명이에요? 15, 19, 20, 30명이네요. 총원이. 그럼 여기도 30명이 돼야 되니까 18에다가 그러니까 몇이에요? 25, 28. 그럼 여기는 X는 2명이 돼야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A 연극의 평점의 최분값. A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 가장 많은 점수를 준 게 어느 거예요? 여긴가요? A가 4점에다가 10명을 줬으니까 이게 최빈값이네. A는 4. B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은 요거네. 2점을 준 거네요.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6이니까 6번에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어느 학생 35명이 1분 동안 실시한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해 만든
줄기와 잎그림이다. 줄기는 10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잎 단위는 1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음, 음. 이 그림에서 중앙값을 라지 M, 스몰 e, M2, 최빈값을 M0라 할 때 M2 마이너스 M0의 값은 이렇게 했네, 그죠? 자, 이 그림에서 중앙값 몇 명이에요? 35명이니까 홀수니까 몇 번? 18번째가 중앙값이네요, 그죠? 18번째. 여기서부터 쉬어보죠,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8번째니까 중앙값이 m니가 얼마? 44가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줄기가 있고 잎이 있으니까 줄기와 잎을 최빈 값은 어느 게 가장 많은가요? 자, 여기서 보니까 112 이거네, 그죠? 777 그러니까 47이 세 번 있으니까 최빈 값은 47이 되니까 m2 마이너스 m0 그럼 47에 43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 9번을 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또 안 보이네. 살짝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다음 막대 그래프는 어느 반 학생 15명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을 A권, 중앙값을 B권, 최빈값을 C권이라고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이렇게인데 이거 좀 그 그림이 좀 일자가 요쯤 와야 되겠죠, 그죠? 2 이렇게 지워지고 3, 4, 5 색을 약간 고치세요. 그 타이피스트 하시는 분이 그 선에다가 내렸네요, 그죠? 그러면 평균이니까 15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럼 뭐야? 한 권 읽은 사람이 셋, 그 다음에 두 권 읽은 사람이 10권이니까 5명이니까 10권, 세 권 읽은 사람이 몇 명? 4명, 12. 그 다음에 네 권 읽은 사람이 1명, 5권 읽은 사람이 2명이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3, 20, 25 이렇게 맞나요? 22, 25, 29, 39네요. 그럼 39를 갖다가 15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15를 이렇게 3으로 나눠 3, 13, 3, 5, 15 그러면 13을 5로 나누면 5, 20, 30 점 찍고 5, 6 2.6이 되겠네요. A는 2.6권 중앙값은 B권이니까 8번째 학생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3명 8번째 학생이니까 중앙값이 얼마예요? 2네 2 그죠? 중앙값은 2 이해 가십니까? 15명이니까 8번째 학생 8번째 학생이 몇 권을 읽었나 보니까 자, 한 권을 3명이 읽고 두 권을 5명이니까 8번째 학생은 두 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값이 이거 되고 최빈값 또한 뭐예요? 이게 가장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최빈값도 얼마? 2가 되는 거네요. 그럼 다 더할 적에 6.6이 되는 거니까 답은 7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4개의 별량 A 69, 37, 43의 평균이 M. 중앙값이 47이래요. A-M의 값은. 자, 순서대로 씁니다. 37, 43, 69. 중앙값이 47이래요. 여기에 올 수는 없죠. 그죠? 여기 오면 47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야 되네. 그죠? 그러면 중앙값이 47이라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여기 있으니까 43,
플러스 짝수니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A를 2로 나눈 게 얼마라고요? 평균이 가만 있어봐. 중앙값이 이거죠. 중앙값이 47이래요. 그럼 43 플러스 A는 27, 24에 94. A는 그러면 94에서 43을 빼니까 51이 되네요. A는 51. 그럼 여기에 5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평균이니까 다 더하면 되네. 70, 80에다가 120이 되나요? 그럼 200이네. 200을 4로 나누니까 평균은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는 답은 9번에는 1, 3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어떤 모둠의 학생 7명의 필통에 있는 볼펜 수를 각각 적은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모두 같을 때 A의 값은 일단 순서대로 나머죠. 1, 3, 4, 5, 8 이렇게 되나요? 둘, 넷, 여섯. 하나가 더. 1, 3, 4, 8, 9 이렇게 있네. 둘, 넷, 여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빈값이 없어요. 그럼 최빈값은 이 중에 하나일 거고 평균, 중앙값이 모두 같대요. 야, 평균도 같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 풀 적에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으면 뭐 여기다 4를 넣거나 5를 넣거나 해서 해도 돼요. 뭐 객관식이니까. NCS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뭐 감점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해요. 다 더하고 여기다가 뭐를 x를 더해가지고 이걸 몇 수로 나눈 거예요? 둘, 넷, 7로 나눈 게 x래매요. 이게 평균의 개념이니까 그죠? 그럼 다 더하면 4, 2, 8, 8이 16, 21, 30 플러스 x는 자 양변에 7을 곱하니까 7x가 되는 거예요. 그럼 6x는 얼마? 30. x는 얼마? 5가 되는 거네. x는 5가니까 평균이 5예요. 그럼 여기에 5를 하나 더 갖다 놓을게요. 그럼 최빈값도 5예요. 중앙값도 5예요. 그러니까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아래 편은 어느 반 학생 4명의 과학 점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편차는 더하면 무조건 0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호진이다. 얘가 지금 평균이에요. 지연이가. 평균보다 얘는 1점 모자라요. 얘는 2점 모자라고 이게 4점 맞으니까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호진이가 많네요. 그죠? 영우와 예지의 점수 차는 영우하고 예지는 얘는 2점 모자라니까 2점이 아니라 1점 차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지연이의 점수는 평균과 같다. 0이니까 평균. 이거 맞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는 루트 2다. 표준 편차는 뭐래? 편차의 제곱의 합을 모두 더해서 도수로 나눈 거죠. 그죠? 자, 3, 3은 9 플러스 2는 4 플러스 2를 몇 수로 나눠요? 4명이니까 4로 나눠요. 14 곱하기 이상하네. 13, 14. 4로 나누니까 2분의 7. 3.5. 루트 3.5가 편차니까 결국 기억 디귿이 맞았나 보네요. 12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혜경이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줄넘기를 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x의 값을 구하는 거네. 그죠?
이것도 뭐 평균을 먼저, 아유, 이거 왜 이러지? 평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는 구할 수 있는데, 자,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근데 숫자가 지금 보니까 21, 25, 28, 그 다음에 40, 41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21, 31이 빠졌네, 여기. 네. 자,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 지금 숫자가 하나씩밖에 없네. 그럼 이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평균하고 최빈값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될까요? 어, 평균이라는 건 이걸 다 더해가지고 더해서 둘, 넷, 여섯, 일곱 7로 나누면 되죠. 그죠? 7로 나눴는데 이것이 최빈값하고 같대요. 그죠? 그러면 이 x가 뭐인지는 몰랐지만 이게 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뭐 책을 아, 문제가 맞죠? 제가 생각한 게 둘, 넷, 여섯 개인데 x 지금 뭐야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으니까 다 더해가지고 7로 나누면 그게 x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더해보면 x 플러스 이거 49, 65, 72, 137에다 49를 더하면 6, 8, 286은 양변에 치니까 7x 이렇게 되겠습니다. 286은 6x가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눠보니까 286을 6으로 나누면 6, 4, 24, 40, 46을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86 숫자가 딱 여기에서 21, 28, 20.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49 이렇게 되면 49죠. 이렇게 되면 65죠. 이렇게 되면 72죠. 그러면 11, 16, 10, 5, 11. 186이네요. 그죠? 근데 왜 여기 208? 이게 186이에요. 186이니까 6x는 186이니까 186을 6으로 나누면 6, 3, 18. 31이 답이 되겠습니다. x의 값은 31이 되겠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관식이었나요? 객관식.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은 A, B, C, D 5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 CD의 개수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 표이다. 우리 수험생들, 학습자들 요즘 게임 CD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문제를 옛날에 있는 걸 따온 것 같아요. 이때 5명 학생의 CD 개수의 분산은 자, 먼저 우리가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1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2이고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분산은 뭐예요? 편차의 제곱에 모든 편차의 제곱에 총 편차의 제곱을 갖다가 뭐예요? 도수로 나눈 거니까 제곱을 하고 보겠습니다. 도수는 다 한 명씩이니까 4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16을 몇 명? 5명이니까 5로 나눈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에다가 17, 18, 18을 더하면 34인가요? 그러면 5니까 5로 나누면 5, 6, 30, 5, 8, 6.8이 되겠습니다. 13번에 5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두 학급의 키의 산포도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것. 산포도는 뭐예요? 그 평균하고요. 그러니까 분포. 이게 분포라고 그랬죠? 분포에 흩어진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에 흩어진 상태니까 산포도. 키가 더 큰 학습.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자, 산포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포도는 뭐만 알 수 있어요? 분산.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표준 편차잖아요. 하나의 대표적인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그 흩어져 있는 정도가 심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작다라는 건 뭐예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즉 평균에서부터 가깝게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키가 크든 이건 알 수가 없죠. 좀 더 작은 이것도 알 수 없죠. 가장 큰 학생이 속한 학생 이것도 알 수 없죠. 평균으로부터 분산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키의 산포도를 비교해서는 작은 학생이거든. 키가 더 고르게 분포한 학생 이거 알 수 있죠. 우리는 산포도 자체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료들이 떨어져 있나를 갖다가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자료가 고르게 또는 그 넓게 뭐랄까 고르게 하고 고르게 반대말이 뭔가요? 안 고르게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분포한 학습.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산포도가 크다 그러면 어쨌든 자료가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게 많다는 거고, 그 저기 뭐야 산포도가 작다 그러면 평균에 더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4개 별량 A, B, C, D 합이 6이고 16이고 각 별량의 제곱의 합이 71 때, 72일 때 A, B, C, D의 표준 편차는 이것도 문제가 자, 4개의 별량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6이고 각 별량의 제곱의 합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72랍니다. A, B, C, D의 표준 편차는 자, 우리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였죠? 그렇죠.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거 4개니까 이거를 4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나요? 평균은 4가 되네. 그죠? 4가 되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잖아요. 그럼 평균에서 별량에서 A-4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플러스 C-4의 제곱 플러스 D-4의 제곱 이거를 몇으로 4로 나눈 것이 분산이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빼고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8c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d 제곱 마이너스 8d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고 16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16이 내니까 플러스 6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4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4로 나누면 분산이 돼요. 4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72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붉은색으로 할게요. 요게 72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6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6 플러스 64. 그러면 136인가요? 136하고 136. 이게 8을 곱하면 6, 8이 48, 4, 128이네요. 그럼 빼면 8이 되네요. 그럼 4분의 8입니다. 4분의 8이니까 얼마? 2가 분산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2가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어느 모둠의 학생 6명의 8급표표기의 기록의 평균은 24회래요. 이 평균은 24회고 표준 편차는 루트 5회이다. 6명 중 기록이 24회인 학생 1명이 다른 모둠으로 간호 나머지 학생 5명의 8급표표기 기록의 표준 편차는 이거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자, 6명의 평균 뭔지는 몰라요.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 6명의 그래서 이걸 6으로 나눴더니 24래요. 그죠? 그런데 기록의 평균이 24인데 평균이 빠져나간 거예요. 평균이 빠져나갔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F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 버리면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24점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2를 갖다 6으로 나눈 게 아니라 5로 나눠도 24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평균이 똑같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70, 80, 90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이 얼마예요? 80이죠. 근데 얘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평균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평균은 안 바뀌는데 자, 표준 편차가 루트 5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분산은 5가 되는 거잖아요. 분산은 5가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분산인데 그 도수 총 도수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예 편차의 제곱들이잖아요. 편차의 제곱의 합의 총 각각 총 편차의 제곱을 도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분산이 얼마라고요? 여기서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수가 얼마예요? 도수가 지금 이게 6으로 나눴던 거잖아요. 그죠? 6명인데 이게 5명이 되니까 5, 5, 25. 그러면 총 편차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 5, 6, 30에서 얼마가 돼요? 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로 나누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잠깐만요. 6명 여기가 6이었었죠. 6. 분산이 얼마였었죠? 5였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게 30이었던 거잖아요. 30이었는데 이거를 그 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5로 나누니까 분산이 어떻게 돼요? 6이 되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6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갖다가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아까 평균이 안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여기서 평균이 똑같으면 여기서 24회이고 기록이 24인 학생이 다른 모둠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평균은 변하지 않으니까 편차도 변해 안 돼요. 편차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24회인 평균이 24회는 편차는 뭐였어요? 편차는 그대로 0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별량 마이너스 평균에 하고 제곱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별량이 몇이에요? 24회고 평균도 24회인 평균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편차의 제곱은 얼마였었어요? 그 학생에 관한 건 바로 0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명의 편차의 그 총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분산이 5였죠. 그러니까 30이라는 거예요. 그 총합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아까는 6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5로 나눠야 되니까 분산이 6이 되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루트 6이 된다. 설명 좀 이해 가셨나요? 네. 추미애 1학기 중간고사 5과목의 성적의 평균이 85점. 표준 편차가 4점이고 기말고사에는 5과목 모두가 3점씩 올랐대요. 자, 기말고사 5개의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차례대로 구하면 자, 이거 잘 보세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70, 80, 90이면 평균이 80이잖아요. 모두 10점을 올렸어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요? 80에서 90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70, 평균이 80인데 편차는 얘는 뭐예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10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다 10점씩 올라가. 80, 90, 100 이렇게 평균은 올라가지만 평균으로부터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0, 맞나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나오게 되면 물론 그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평균이 85점, 표준 편차가 4점이고 기말고사에는 5과목이 3점이 올랐대요. 그럼 평균은 88점이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겠네.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평균과 분산. 분산은 뭐예요? 표준 편차가 4점이니까 분산은 16이겠네. 그러니까 분산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5개 과목은 동일하다. 이거 뭐 말할 수 이해 가셨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나오게 되면 바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러한 문제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다음은 학생이 8명이 국어 성적을 조사해 만든 것이다. 국어 성적의 표준 편차는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야?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계급의 대표를 하는 대표 계급값을 구하겠습니다. 대표값을 60, 70 가운데 둘이 더해서 이루니까 여기는 뭐예요? 80, 90, 63, 18, 180, 73, 210, 80, 90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인가? 390 이렇게 더하면 170 06 아니 06 맞나요? 560이 되네요. 560에 8명이 얻은 거잖아요. 8로 나누면 7. 70점이 되겠네. 평균은 70. 자, 평균이 70점이에요. 자, 평균이 70인데, 자,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뭘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70점의 차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얘는 0. 얘는 10. 얘는 20. 그러면 편차의 제곱이 100 곱하기 3 하니까 300. 이해 가세요?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하고 이건 한 명에 관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도수를 곱해야 되니까 100, 300이에요. 300. 그 다음에 얘는 0이니까 필요 없네요. 얘는 얼마예요? 100이니까 100.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400에다가 한 명이니까 400. 그럼 800이네. 그러면 800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합이 800이니까 몇 명 거예요? 8명 거예요. 그러니까 8로 나누니까 100이 되는 이게 분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100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그래서 구하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히스토그램은 우리 반 10명의 학생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 자료의 분산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 끝 구간이 있기 때문에 대표값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였어? 3권, 5권, 7권, 9권, 11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분산을 구하려면. 이거 총 해보니까 3권 읽은 학생이 몇 명? 1명. 2권 읽은 학생이 5권 읽은 학생이 몇 명? 2명. 10명. 그 다음에 7권 읽은 학생이 4명이니까 28명. 9권이 2명. 18명. 11권이 1명. 자, 이게 10명의 학생이니까 5로 나눠야 돼.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13, 30, 41, 41에다가 만나 13, 41, 51, 59, 60, 70이네요. 그죠? 70을 10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하고 평균 한 사람이 7권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총 권수를 가지고 총 인원으로 나뉘었으니까 여기는 차이가 얼마야? 4잖아요. 그죠? 평균. 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편차잖아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에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다 도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3이니까 4 차이가 4죠. 마이너스 4든. 그럼 16 곱하기 1. 여기는요. 5니까 차이가 2잖아요. 4 곱하기 몇 명? 2명. 여기는 필요 없네. 7이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9권 읽은 학생 2분이니까 2는 4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4니까 4권 차이 나죠? 4, 4, 16 곱하기 1. 그러면 16, 8, 8, 16. 그러니까 16, 48이 되네. 그죠? 48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에요. 몇 명 거예요? 10명 거예요. 나누니까 분산은 4.8. 표준 편차예요? 분산 구하라고 했으니까 4.8이 여기 되겠습니다. 자, 21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A, B 두 반의 학생 수 음악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두 반 학생의 음악 성적의 표준 편차는, 자, 일단 평균은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니까 분산은 얼마예요? 분산은 여기가 3. 여기는 얼마?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 도수분의 편차, 총 편차의 제곱, 편차들의 제곱을 나눈 것이 우리가 이걸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명, 30명이네. 그죠? 편차의 제곱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여기가 3점이 있잖아요. 얘하고 학생 수를, 그러니까 학생 수하고 분산하고 곱해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 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편차의 제곱에다가 학생 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총 그 편차의 총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09하고 이렇게 하니까 180이 더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A하고 두 반에서 얻은 이걸 갖다가 뭐예요? 편차들의 총합이잖아요.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3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 편차의 제곱을 총도수로 나눈 게 분산이에요.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양변의 총도수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곱하기 총도수. 분산이 3이니까 총도수가 어느 거 학생수 이게 도수잖아요. 10이니까 3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기서는 분산이 9고 이렇게 되니까 총편차의 제비 B반에서는 18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각 편차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총도수가 얼마예요? 30으로 나누니까 얼마? 210을 30으로 나누니까 3, 7. 7이 분산이네요.
7이 분산이니까 답이 없어요. 잠깐만. 이게 7이네요. 오타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 고쳐주세요. 그래서 7이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 7이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B 두 분단의 수학 성적이다. A 분단의 평균은 80점이고 AB 두 분단 전체의 평균은 75점이래요. X-Y의 값은. 평균에 가는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좀 계산이. 자, 이게 80점이니까 A 분단의 평균이 80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없어지고 여기는 플러스 5 플러스 10 맞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나? 여기는 뭐 80이니까 마이너스 15인가요? 마이너스 이것도 없어지네. 그럼 이거 평균이네요. 그죠? X는 80인 거네요. 그죠? 그 다음 Y는 두 분단 전체의 평균은 75래요. 그럼 이게 모두가 더해가지고 몇으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로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럼 75점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15, 여기는 이제 뭐야?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죠. 75점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여기도 마이너스 5, 여기 플러스 10인가요? 10점이 남죠.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요? 25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잘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럼 25네. 플러스 25잖아요. 얘하고 지금 얘가 안 지워졌나요? 지워지고. 그럼 얘네 y는 75네요. 그죠? 평균. 그러면 80 마이너스 75는 그죠? 선생님이 그냥 저걸로 한 거예요. 제가 편차로서 이거 다 더해가지고 하려니까. 그래서 x는 요거의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80점을 갖고 편차를 계산해서 80이 나왔고 x는 그 다음에 전체가 평균이 75니까 75를 갖고 해가지고 했는데 75가 나왔으니까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 중에서 편차가 가장 큰 것은 성적이 가장 들쑥날쑥한 거죠. 그죠? 어떤 것에 대한 게. 이건 뭐 빼버리면 되죠. 이거 편차가 0이니까. 2, 4, 2, 4.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 그 다음에 2, 3, 4, 5, 6.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그럼 이렇게 됐네. 그죠? 그 다음에 1, 4, 1, 4, 3, 2. 얘보단 얘가 고르네. 그죠? 얘가 더 크네. 1번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 4, 2, 4, 2, 4. 그 다음에 2, 4, 2, 4, 3, 3. 답이 얘가 되겠네. 그죠? 그림을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많은 것들인데 이건 눈으로 보이네요. 22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24번. 아, 먼저 아래 그림은 준석인의 반 학생 15명의 수학 무슨 수학 과목과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산포도 점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여기가 수학이네. 그죠? 60점 이상이면 60, 70, 80이니까 여기서부터네. 그죠? 여기서부터 60점 이상인 사람이 11명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명 맞네. 그죠? 옳지 않은 거.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 50점이면 여기네. 그죠? 50점은 한데 미만이니까 얘는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3명이네.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3번.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 70점 이하.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 여기서부터 70점 이하.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맞죠?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 80점이면 파란색으로 한번 할까요? 80점 이상이면 여기가 지금 80점 이상이에요. 수학이. 그치? 과학이 여기 80점 이상이면 하나, 둘, 셋, 넷, 4명이에요. 4번이 틀렸네. 1번, 그럼 2번이 맞았다는 얘기. 4번. 80점 이상이면 여기잖아요. 80점 이상 여기잖아요. 하나, 둘, 셋, 4명인데 이거 좀 봐봐야겠습니다. 4명이고. 그 다음에 과학 점수보다 수학 점수가 높은 똑같은 점수는 어디냐면은 요거를 거야 돼요. 10점, 10점, 20점, 20점, 40점 요렇게 긋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과학 점수가 더 높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과학이 더 높죠. 20점인데 과학은 해서 이거는 같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 위인 건데 더 높은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거 안 보여. 책으로 보자고요. 다섯 명이다. 과학 점수, 수학 점수가 지금 과학 점수보다 수학 점수보다 과학 점수보다 수학 점수 이게 뭐야? 말이 좀 이제 과학 점수가 그 책이 좀 못하네. 잠깐만요. 과학 점수보다 수학 점수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과학 점수보다 수학 점수 이게 가로 바꾸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수학 점수가 높은 거는 이렇게 봤을 적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수학 점수가 여기는 60점인데 여기는 보니까 과학 점수가 40, 60 이렇게 되잖아요.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몇 명? 하나, 둘, 셋, 넷, 5명.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지금 4번도 틀렸는데 2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이. 과학 점수가 아까 여기서 했었구나. 50점이면 이거죠. 그죠? 과학 점수니까 잘못 봤네. 여기서 미만인 학생이니까 몇 명? 하나, 둘, 셋, 4명이니까 이거 맞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걷나 봐. 그죠? 50점. 그러네. 여기 거져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좀 헤맨 것 같아요. 제가. 아래 산점도는 세진이나 학교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과 턱걸이 기록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상관관계인데 이런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자동차의 키로수, 연료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계속 해가지고 연료량이 늘어나는 거 이런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라 그럴까 기온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 기온이 올라가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난방비라고 그래야 되나 난방비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양, 이렇게 된 걸 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X축에 올라가는, X축이 커짐에 따라 Y축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수요 공급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이 시간이
수리 시간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공급이 늘어가면 하고 가격이다 그러면 공급이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그 뭐야 정비례, 뭐 반비례 이렇게 되는데 상관관계가 어쨌든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직선에 다닥다닥 몰려 있으면 상관관계가 강하다. 또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약하다. 또는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다 이러는데 자 그냥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A 영역에 있는 학생은 턱걸이를 잘하는 편이다. A. 자 턱걸이 여기가 똑같이 50이라고 치자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다 5라고 칠까요? 그러면 여기 50이라고 해야지 답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A 영역에 있는 학생은 자, 이렇게 보니까 턱걸이가 50점인데 이건 뭐죠? 줄넘기.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가 지금 똑같은 난이도인데 지금 턱걸이는 요만큼 했는데 줄넘기는 이만큼 했다. 그러면 줄넘기를 더 잘하는 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A 영역에 있는 학생 턱걸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줄넘기를 잘하는 학생.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 자, 2번. B 영역에 있는 학생은 여기는 당연히 둘 다 잘하는 거죠. 그죠? 턱걸이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이래. 여기는 둘 다. 자, C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두 종목을 다 못하는 학생들이야. 맞죠, 이거? 그 다음에 D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턱걸이보다 줄넘기. D 영역이 어디에? 여긴 턱걸이는 잘하는데 줄넘기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턱걸이보다 줄넘기를 못하는 편인데 이것도 맞는 거네요. 이가 안 보이는데 책으로 보시죠. 책은 줄넘기의 기록과 턱걸이 기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지금 개념편 전체를 갖다가 다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이제 실전편을 보는데 실전편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